안녕하세요. 야구론 기자들의 김지한입니다. 최근 신풍제약이 굉장히 좀 뜨거운 논란에 있습니다. 지난 7월 5일 코로나19 치료제 피라맥스 임상 이상 결과를 발표를 했습니다. 1차 평가 지표 결과 투여군 52명과 또 위약군, 대조군이 되겠죠. 58명 간의 이제 바이러스 음성 전환 비율 간의 차이가 없다. 이런 결과가 나왔고요. 그래서 유효성이 없다라는 결론이 났습니다. 이것과 관련해서 하나씩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이제 보도자료가 굉장히 길게 나왔어요. 신풍제약에서. 근데 이제 이걸 쭉 읽다 보면 전문 지식이 없으신 분들은 이게 임상 실패가 맞는지 또 임상 성공인지 굉장히 헷갈리게 써놨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 정확하게 좀 말씀을 드리자면 임상 실패가 맞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걸 물어봤어요. 한 중견 제약사의 신약 개발팀에 있는 연구원에게 물어보니까 일단 모든 임상 들어갈 때는 주평가 지표라는 게 있다고 합니다. 주로 우리가 이것을 보고 평가를 하겠다, 임상 기간에. 이런 게 있는데 이거에 도달하지 못하면 무조건 임상 실패라고 합니다. 다만 이제 코로나 초기 때 워낙 상황이 위급하다 보니까 초창기 때는 이런 이제 주평가 지표를 좀 바꿔가면서 또 승인도 받고 허가를 받다 보니까 이제 논란이 있었는데, 기존에 있었던 신약이나 치료제 개발에서는 주평가 지표를 충족시키지 못하면 무조건 다 실패로 갔다라는 거를 좀 먼저 말씀 좀 드리고 싶고, 일단 임상 실패가 맞습니다. 근데 이제 보면 신풍제약 주가는 또 굉장히 많이 올라갔잖아요. 이게 왜 이렇게 많이 올라갔느냐? 사실 유례 없는 이 팬데믹 상황에서 기존의 치료제가 없다 보니까 이미 시중에서 이제 안정성이 검증된 치료제 중에 코로나 치료제를 찾다 보니까 이제 이런 사단이 벌어졌습니다. 첫 번째 사단은 작년 2월 초입니다. 중국 과학원에서 코로나19 치료에 이 말라리아 치료제와 에볼라 치료제가 굉장히 효과가 있다라는 얘기를 했어요. 그러면서 이제 시장에서 이제 기존에 나온 그 에볼라 치료제와 말라리아 치료제가 굉장히 좀 관심을 많이 받았고요. 그리고 이제 트럼프 대통령이 굉장히 좀 립서비스가 강하신 분인데, 본인은 이제 코로나19 감염을 예방하기 위해서 말라리아 치료제를 매일 복용을 하고 있다, 이런 얘기를 하면서 이제 언론 플레이가 좀 많이 시작이 됐고요. 그리고 이제 독일의 바이에리라든가 말라리아 치료제를 갖고 있던 회사들이 임상을 실시했습니다. 그러면서 이런 유사한 말라리아 치료제를 갖고 있는 회사가 어디에 있나. 그러다 보니까 이제 신풍제약이 한 12년 정도 이제 자체 개발한 말라리아 치료제가 있고, 이게 최종적으로 승인이 돼서 아프리카라든가 이제 그 저개발 국가에 판매가 되고 있었던 상황입니다. 그러면서 이 치료제에 관심을 받게 됐고요. 또 작년 5월이죠. 식약처에서 피라맥스에 대해서, 말라리아 치료제인 피라맥스에 대해서 그 임상 허가를 내줬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임상 이상 시험 승인을 내주면서 시장에서 이제 관심 받으면서 주가가 계속 올라갔습니다. 그래서 한 5,000원, 6,000원 하던 주식이 작년 9월에 21만 원을 넘어가는 그런 상황이 벌어졌고요. 퍼배수로 따지면 4,000배 이상 올라갔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많이 올라갔고요. 주가를 좀 부양시키기 위해서 회사 쪽에서도 언론 플레이를 굉장히 많이 한 것 같아요. 이 언론 플레이라는 표현은 제가 하는 표현은 아니고 그 한림대학교의 이재갑 교수님께서 이제 좀 과도하게 언론 플레이를 했다. 왜냐하면 올 초만 하더라도 학술지에 피라맥스 자체가 코로나19 치료에 효과가 있다라는 이제 내용이 게재가 됐거든요. 근데 이제 국제 학술지에 게재됐다고 하면 이게 국제적으로도 인정을 받았구나, 학계에서도 인정을 받았구나, 이렇게 투자자들은 생각할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이제 이 학술지 게재의 기본 바탕은 다 세포 실험이거든요. 근데 세포라는 거는 아주 작은 세포 단위이기 때문에 여기서 나오는 결과와 인간의 몸은 어떻게 보면 하나의 우주입니다. 여기 들어갔을 때 같은 결과가 나온다라고 생각하는 것 자체가 좀 넌센스고요. 동물 실험도 쥐를 보게 되면 40g 밖에 안 돼요. 쥐보다 좀 더 큰 단위가 이제 렛인데 그건 400g. 사람은 일반 성인들 같으면 한 70kg씩 되기 때문에 이게 당연히 이제 다른 결과가 나온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것과 관련해서 이제 한림대학교 이재갑 교수님께서는 조금 이제 과도한 좀 언론 플레이가 있었다. 이게 임상 결과와 세포 실험 단위의 했던 이 결과와 임상 결과를 약간 동일시하는 듯한 어떤 그런 자료들이 많이 배포가 됐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좀 경계를 해야 된다라고 말씀 주셨습니다. 사실 피라맥스 같은 경우 이제 신풍제약이 한 2000년부터 독자적으로 연구를 해서 12년 동안 연구를 한 약입니다. 그래서 국산 신약이고요. 유럽 의약품청에서도 이제 허가를 받았고 WHO에서도 허가를 받아서 미국 식품의약국 FDA죠. 여기서도 이제 희귀의약품으로 지정을 받아서 2018년부터 이제 아프리카 쪽에 시판이 되고 또 저개발 국가에도 시판이 되고 있는 그런 약입니다. 근데 말라리아라는 게 아직까지는 완벽하게 치료가 되는 약은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약간 효과가 있다라고 하면 이제 약으로 좀 지정해주는 그런 경향이 있거든요. 그런 부분을 좀 살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실패 요인에 대해서 제가 많이 물어봤습니다. 그 제약업계 계시는 분들, 학계에 계시는 분들에게 물어봤는데 왜 이렇게 실패를 할까요? 이게 사실 신풍제약 말고도 국산 제약사들, 국내 제약사들이 국산 코로나 치료제 개발하다가 다 실패를 했지 않습니까? 이 공통된 사안이 이게 약물 재창출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약물 재창출이라는 게 기존에 있던 약을 적응증을 확대해서 코로나에도 들 수 있다라는 거를 좀 가정한 뒤에 임상 실험을 하는 거지 않습니까?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 이제 이런 약들이 다 일반 염증 치료제라고 합니다. 근데 이런 염증 치료제, 뭐 기생충 약 이런 약들이 이 코로나 바이러스에 이렇게 들리가 만무하다는 거죠. 이 코로나 이 바이러스 모양을 보게 되면, 구조체를 보게 되면 이 스파이크 단백질로 해서 굉장히 좀 지저분하게 생겼고, 사실 기존에 없던 바이러스잖아요. 그 기존에 없던 바이러스를 기존에 염증 치료하던 약으로 치료를 하겠다는 발상 자체가 좀 너무 몇 단계를 좀 건너뛴 발상이다. 이게 안 될 수밖에 없다. 그리고 이게 아니더라도 일반적으로 이제 약물 재창출의 그 확률, 성공 확률은 1000분의 1이라고 합니다. 1000번 하면 하나 성공하는데, 이게 뭐 기존에 없던 정말 강력한 이런 바이러스가 나왔는데 기존의 약으로 치료가 된다? 조금 생각을 해보면 확률적으로는 굉장히 희박한 확률이 아니었나. 그런 확률에 투자자들은 베팅을 한 거고, 제약사들은 그런 확률에 이제 좀 어떤 성공 가능성을 좀 심어줬다라고 이제 생각을 해볼 수가 있겠죠. 이게 보니까 뭐 8,000원 말씀하셨는데 한 5,000원, 6,000원에서부터 올랐어요. 그래서 작년 9월에 이제 21만 4천원까지 갔고요. 이번에 사건, 그러니까 임상 이상 결과 발표 직전에도 거의 10만 원 부근이었어요. 그리고 지금도 이제 사람들이 희망을 버리지 못하면서 주가가 6만 원대 지금 있고 시총도 지금 94위인가 그렇더라고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코스피 안에서도 굉장히 높은 어떤 시가총액 순위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임상 이상 발표 직전의 순위만 보더라도 국내 코스피 내에서 시총 67위였습니다. 이게 엄청나게 높은 순위고요. 뭐 시총이 한 5조 정도 됐었습니다. 그래서 이 시총 순위를 비교해 보면 삼성 엔지니어링, 그다음에 이제 지주사 GS, 제약업계에서도 이제 유한양액이랑 한미약품, 녹십자보다 신풍제약이 위에 있었습니다. 근데 신풍제약 매출액을 보게 되면 작년에 2천억이 채 안 됐고요. 영업이익은 78억에 불과했습니다. 근데 이런 순위대에 있는 기업들 뭐 매출액 보게 되면 GS 같은 경우 매출액이 15조고요. 그리고 영업이익만 하더라도 거의 1조 가까이 됩니다. 그리고 녹십자 같은 경우에도 매출액이 한 1조 5천억, 그리고 영업이익이 500억. 그러니까 훨씬 더 덩치가 큰 기업들이 비슷한 순위에 있었기 때문에 신풍제약의 주가는 굉장히 많이 부풀려졌다라고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결국에는 이제 대주주 일가가 큰 이득을 받습니다. 전체 지분의 90% 이상이 뭐 아들, 모친, 사돈 뭐 이렇게 구성이 돼 있거든요. 그래서 개인들은 계속적으로 이제 주식을 매집을 하면서 주가는 올라갔고요. 그런 과정에서 대주주 일가는 두 차례에 걸쳐서 크게 매도를 했습니다. 작년 9월 21일 날 제가 알기로는 21만 4천 원이 최고가였는데 22일 날 매도를 했고요. 블록딜로 한 16만 원대에서 매도를 해서 2천억 가까이 차익을 남겼고, 이번에 이제 임상 이상을 종료하고 난 직후에 또 매도를 해서 1,680억 정도 차익을 챙겼습니다. 그래서 총 해서 이제 3,800억 정도 이제 차익을 남겨갔는데, 이 송암사라는 회사가 이제 우리가 좀 살펴볼 필요가 있는 게 신풍제약의 전체 지분 33%를 가지고 있는 지주사입니다. 이 회사가 이번 과정에서 지분 10% 정도를 매도를 했거든요. 그러면서 3,800억 정도 돈을 챙겨갔고, 그러면서 지금 남아있는 지분이 24% 정도 되는데, 아직까지도 송암사는 신풍제약의 1대 주주입니다. 최대 주주의 지위에는 변함이 없고 또 돈은 굉장히 많이 챙겨가고 그런 상황이고요. 이 최고가에서 주가를 매도한 거는 뭐 우리가 조금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는 게, 이거는 좀 어떻게 보면 타이밍인 거잖아요. 지나고 봤을 때 최고가인 건데 약간 좀 작전 세력이 좀 개입됐다라고 의심을 해볼 수 있는 부분이고, 그러니까 임상 이상이 4월 19일 날 종료가 됐고 주식을 이제 두 번째 매도한 게 4월 27일입니다. 그러니까 이미 이제 임상 결과에 대해서 어느 정도는 알고 있었다라는 거죠. 근데 제가 이제 통상 제약업계 얘기를 좀 들어보면 임상이 끝나고 나면 한 2, 3개월 정도 분석을 해서 최종 결과를 CRO로부터 받지 않습니까? 근데 중간 결과를 받습니다. 그 중간 결과에 대해서 획득한 상황에서, 다시 말해서 내부 정보를 어느 정도 가지고 있던 상황에서 대주주가 이게 좀 어렵겠다라고 판단해서 이제 매도한 게 아닌가 이렇게 보여집니다. 어디까지나 의혹이고요. 이런 부분은 좀 금융당국에서 철저하게 조사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분이 이제 전 창업주, 신풍제약의 전 창업주 외아들인데요. 어릴 때부터 이제 일찍이 이제 이분이 좀 경영 승계가 확정이 돼서 2009년부터 2011년까지 이제 대표이사를 역임을 했었습니다. 했는데 이제 분식회계라든가 뭐 비자금이라든가 또 리베이트 뭐 여러 가지 이제 문제가 좀 생겨가지고 대표이사에서 물러났어요. 물러나고 뭐 그랬던 좀 문제가 좀 많은 인물입니다. 한마디로 표현하면 약간 희망 고문을 하는 게 아닌가.
약간 면피성 어떤 멘트고요. 보게 되면 이게 좀 디테일하게 좀 내용을 좀 살펴봤습니다. 이번에 신풍제약이 좀 발표한 내용을 보게 되면 피라맥스 투약 10일 후에 피라맥스를 투여한 16명이 모두 다 이제 음성 전환이 됐는데, 기존에 이제 위약, 뭐 비타민을 투여하고 산소호흡기를 한 사람들은 28명 중에 24명이 이제 음성 전환이 됐다. 사실 이게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크게 없다고 저는 생각되거든요. 4명 정도 차이가 나는 거고, 또 감염성 바이러스 보유량 상위 50% 환자한테 피라맥스를 맞은 사람이 위약군 대비해서 2.8배 정도 유의적으로 감소했다, 뭐 이렇게 나오는데, 이 값도 회사에서 보정한 값이기 때문에 통계적으로는 좀 그대로 액면 그대로 좀 받아들이기 좀 어려운 부분이 있고요. 그리고 이제 투약 28일 이후에 이제 사망이나 뭐 중증으로 또 입원까지 가는 비교를 했는데, 이 숫자도 좀 애매합니다. 피라맥스 같은 경우에 52명 중에 2명이 이제 중증으로 갔는데, 비타민 맞고 했던 뭐 위약군 같은 경우에 58명 중에 5명. 효과가 있다는 건 사실 좀 유의미한 숫자 차이는 크게 없는 것 같거든요. 그리고 고위험군만 놓고 봤을 때 피라맥스는 28명 중에 1명, 위약군 중에는 36명 중에 5명이 중증으로 갔다, 이렇게 나오는데, 이게 보게 되면 이제 피라맥스 투여군이 숫자가 한 8명 정도 적잖아요. 그러면 똑같은 숫자로 했을 때 여기서도 한 뭐 3, 4명, 두세 명 나오면 사실상 거의 뭐 숫자적인 차이는 없다라고 보여지거든요. 그래서 유의미한 차이가 저는 크게 없어 보입니다. 그래서 임상 3상에서 주평가 지표를 바꾼다고 하더라도 의미 있는 어떤 그런 결론을 내기는 어려울 거라고 보여지고요. 그리고 이제 주평가 지표가 이제 충족을 시키지 못한 상태에서 어떤 면피성 어떤 발표를 하기 위해서 굉장히 많이 이제 여러 가지 이제 기준들을 바꿔가면서 통계를 돌린 흔적이 나타납니다. 그래서 조금 이런 부분을 좀 투자자분들이 한번 살펴봐야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되고요. 이 사회과학 쪽에서 좀 종종 벌어지는 일인데, 이제 연구자가 자기가 원하는 통계의 결론을 도출하기 위해서 어떤 특정 설문지를 하나 뺀다거나, 또는 새로운 자아를 만들어서 스스로가 새로운 자아가 돼서 또 설문지를 또 한다거나 해서 결과를 좀 바꾸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리고 통계를 또 이렇게도 돌려보고 저렇게도 돌려보고 기준을 바꿔가면서 돌리면 조금 숫자가 바뀌기도 합니다. 그런 흔적들이 주평가 지표 외에 나온 통계에서는 굉장히 좀 많이 나타나 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좀 염두를 해 주신다라면, 지금 임상 3상에서 뭐 성공 가능성이 있다, 요 주평가 지표 바꾸면 괜찮다라고 하는 거는 희망 고문이고, 약간은 좀 실패를 물타기하기 위한 그런 여론 조성을 하기 위한 하나의 좀 술수를 부리는 게 아닌가, 저는 그렇게 판단됩니다. 일단은 뭐 신풍제약의 그 코로나19 치료제에 대한 기대감은 접으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뭐 다른 어떤 약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그것으로 주가가 올라갈지 뭐 내려갈지 그거에 대해서는 제가 이제 논할 수는 없는데, 일단 코로나 치료제에 대한 기대감은 접으시는 게 맞을 것 같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 임상에 대한 논란도 굉장히 많은데 명확한 실패가 맞습니다. 그 부분을 좀 염두에 두시고 신풍제약에 대해서 투자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뭐 긴 얘기 들어주셔서 감사하고요. 야구론 기자들 구독,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